자, 그래마 인사이드 레벨 2 챕터 1의 유닛 1 개념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이런 것들은 이제 없고 개념 정리들로만 쭉 진행을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좀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책에 나오는 유닛 1에 나오는 것이 감각동사와 수요동사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보통 우리가 감각동사와 수요동사는 일단 문장 형식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이 형식 문장이라고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걸로 많이 쓰냐면은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 형식 구조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보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이 보어를 보통 무슨 보어라고 하냐 하면은 주격 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주격 보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어 자격을 가진 보충 설명해주는 어를 보통 주격 보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주격 보어에는 사실 어떤 것들이 많이 있냐면은 일단 명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to 동사 원형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동사 ing들이 들어가는데 얘는 동명사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분사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이거는 그전 책에서 알았던 거 다 배웠던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다 써주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지금 요까지는 다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접속사 that을 이용한 주어 동사절, 그 다음에 뭐 의문사를 이용한 뭐 주어 동사절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동사만 바로 들어가기도 하고 의문사 주어 동사 들어가기도 하고 자, 요렇게 되는 구조인데 자, 요거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일단 타이틀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지금 여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 책은요. 여기에만 해당되는 건데 보통 이렇게 들어갔을 때에 저기 앞에 나와 있는 감각 동사 말고도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게 비동사 요런 게 있거든요. 비동사. 그래서 뭐 요거는 보통 뭐뭐 하는 것. 그다음에 요 ing도 두 가지 형태로 뭐뭐 하는 것. 아니면은 현재 분사로 쓰이게 되면 뭐뭐 하고 있는. 지금 빠진 거는 지금 과거 분사 수동태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일부러 지금 빼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 쓰고 주어 동사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서도 주어가 동사하는 것. 그 다음에 의문사 주어 동사 들어가게 되면 의문사를 넣고 주어가 동사하는지 의문사 해석을 넣고 이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게 보통 이 형식 문장의 기본 구조가 됩니다. 자, 어쨌든 얘네들의 해석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요. 보통 뭐뭐 하는 것이다로 보통 이렇게 끝이 나요. 근데 요 형용사로 쓰이는 보어만 약간 좀 특징이 어떤 거냐면은 형용사 하다. 해석을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형용사 하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감각동사로 우리가 지금 얘기했을 때 뒤에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도 보통 뭐뭐이다, 뭐뭐 나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이 감각이라는 말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단어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감각을 표현하는 동사로 뒤에는 형용사를 쓴다. 이렇게만 막연하게 얘기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어떤 주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감각 동사들이 쭉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뒤에가 이렇게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면 주어는 형용사 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어는 형용사 하는 것으로 들린다. 주어는 형용사 하는 것으로 맛이 난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look, smell, taste, feel, sound 이런 것들은 특정한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문장이 이렇게 예문으로 나오게 되면 그 예문을 누군가가 말을 하는 입장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You look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볼게요. You look different. 자, 너는 달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안경이 없으면 너는 달라 보인다. 그러니까 안경 벗었을 때 너는 뭔가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죠. 너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봤을 때 야, 너 이렇게 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eel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에서는 뭐 you feel, he feels, 뭐 she feels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보통 fee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주어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 느끼는 거는 사람이 많이 느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주어로 많이 쓰인다 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mell하고 taste하고 sound 같은 경우는요. 대체적으로 주어들은 사물주어가 많이 나와요. 사물주어가. 물론 사람이 주어가 될 때도 있습니다. You smell bad 이런 식으로 아 너한테 이상한 냄새나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문법 공부를 할 때는 대부분 이런 smell이나 taste나 아니면 sound 같은 경우는 주로 사물주어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smell이나 taste 같은 경우는 보통 음식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얘네 주어들은 대부분 음식이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음식이 많이 나온다고 보면 되고 사운드 같은 경우는 뭔가 소리 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나올 수 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sounds fun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재밌게 들리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을 한 거는 어떤 거냐면은 앞에서 어떤 사람이 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했을 때 그럼 그 제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뭔가 좀 잘 들리네 재밌게 들리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 동사들 뒤에는 반드시 형용사가 들어간다 하는 거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밑에 CF로 지금 하나 딱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런 감각동사 뒤에 만약에 명사를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것도 봐주셔야 되죠. 자, 예를 들어서 that cloud 그 구름은 보인대요. like a puppy 그러면은 강아지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명사를 넣고 싶으면은 바로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like라는 표현을 반드시 써줘야 되고 이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뭐처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처럼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뭐 you look sad, 뭐 you look happy, 뭐 the sounds good 뭔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 좀 비유하는 느낌이 좀 나오죠. 비유하는 느낌 뭔가 좀 비유해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명사를 쓰고 싶으면 반드시 앞에 like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보통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들도 나와요. 자, 잠깐 내려가 볼게요. 자, 이런 동사들 뒤에 형용사가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가 look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뭐하게 보이다 했으니까 뒤에 형용사가 들어가지만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 look at이나 아니면 look after나 아니면은 뭐 look for나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동사들 중에서 보통 타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불완전 자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뒤에 명사를 안 꾸며주는 건데 명사를 꾸미고 싶으면은 반드시 이러한 전치사 단어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명사를 써줘야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뭐 see나 watch처럼 헷갈리시면 안 돼요. see나 watch는 어떤 물체를 보는 거고요. look 뒤에 형용사는 그런 형용사인 것처럼 그냥 주어가 느껴져 아니면 말했는 사람이 느껴져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느끼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느낌이 눈에 있느냐 아니면 코에 있느냐 아니면 입에 있느냐 아니면 귀에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like 같은 경우도 뭐 밑줄 친 like의 쓰임이 뭐 다른 것은 이런 문제들도 많이 나오는데 like는 우리가 좋아하다라는 동사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땐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like를 다 빼놔놓고 아니면은 그냥 뭐 빼든 안 빼든 간에 like를 제외하고 어떤 동사 단어가 있으면 그때 like는 웬만하면 뭐뭐처럼이 맞고요. like가 없다라 치고 어떤 동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like가 좋아하다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각동사는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B번. 자, 요거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앞에 영상에서도 잠깐 얘기했었지만은 2학년 교과서 1과에 나오는 핵심 문법에 해당됩니다. 자, 수요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즉 이런 것들은 보통 사형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형식의 기본 구조는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앞에 주어가 있으면 얘가 지금 수요동사고 그 다음에 간접목적어고 직접목적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요 설명을 잠깐 내려가 볼게요. 수요동사는 give, send, tell, teach, make, buy와 같이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해주다의 의미를 가진다. 자, 그럼 우리나라 말을 한번 풀어볼게요. 뭐뭇을 해주다라는 자리가 수요동사 자리예요. 그 다음에 뭐뭐에게라고 쓰는 자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간접목적어 자리예요. 그 다음에 을로 들어가는 것이 직접목적어 자리예요.
그러면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갖춰서 해주셔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펜을 준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저런 수요 동사를 쓰고 싶을 때는 즉 give나 send나 이렇게 하려면은 내가 뭔가를 주려면은 그걸 받아야 할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간접 목적어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주려면 어떤 물건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나는 세린이에게 준다. 그럼 들은 사람이 잘 줬어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줬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세린이에게 초코바 하나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러면은 아 세린이에게 초코바를 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인데 자 그래서 이런 수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살짝 끊어버릴게요. 묶음 단위를 give, send, tell, teach 이렇게 하나 묶고요. make, buy를 이렇게 조금 묶을게요. 왜 묶냐면은 밑에 좀 이따가 설명해서 나올 거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요 동사는 받을 사람에게 받아야 할 물건을 준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받을 사람에게 받아야 할 물건을 주어가 준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I told my best friend a secret 하는데 여기 told 즉 tell이라는 단어도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말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말해주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뭐랑 차이가 나냐면 say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say는 그냥 say는 뭐뭇을 말하다 이런 건데 여기서 뭐뭇을 하는 거는요 대부분 뭐가 나오냐면은 구체적인 하나의 작은 어떤 주어 동사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I say 그 다음에 he is kind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그 말한다 그가 친절하다는 것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접속사 that을 쓰고 난 다음에 주어 동사 덩어리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통 say라면은 tell은 조금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구체적으로 그 말을 들어야 할 사람까지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좀 차이를 둔다라고 보면 되고 자 이거 말고도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요 밑에 설명인데요. 수요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 수요 동사 다음에 직접 목적어하고 간접 목적어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그녀는 줬어요. 나에게 선물 하나를 줬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녀가 지금 주는 주체고 미는 지금 받아야 할 사람이죠. 받아야 할 사람에게 받을 물건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문장 사형식으로 해당되는 게 맞는데 이거를 만약에 어떻게 바꾸느냐면은 직접 목적어인 이 present를 앞으로 빼버리고 그 다음 me라는 놈을 뒤로 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빼는 게 아니라 항상 조건이 주어지죠. 어떤 조건이 주어지냐면 요 빈칸 자리에 특정한 전치사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특정한 전치사인데요. 이 전치사는 주로 누가 있냐면은 to가 있고 for이 있고 그 다음에 of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to를 쓸 때는 그러니까 이 to를 써야 할 때와 for를 쓸 때와 of를 쓸 때는 결국 누가 결정을 지어주는 거냐면은 이 동사 단어가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to 어떨 때는 for, 어떨 때는 of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즉 동사가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어떤 놈은 to 써야 되고 어떤 놈은 for 써야 되고 어떤 놈은 of를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시험 문제의 일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평리 경운을 막론하고 어느 학교든지 간에 꼭 서술형으로 꼭 한 번씩은 나오는 거예요. 교과서 뒷부분에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to를 쓰고 어떨 때 for를 쓰고 어떨 때 of를 쓰는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 동사 단어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건데 자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to를 쓰는 동사는 주로 어떤 놈이 들어가느냐 give, send, show, tell, teach, lend, write, pass 등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네들의 약간 특징은 어떤 거냐면요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현재 있는 것을 줄 때 현재 있는 것을 줄 때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세린이에게 초코바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 품에 지금 초코바가 있는 거야. 그럼 있는 걸 그대로 그냥 주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give, send 그리고 send 같은 경우도 뭔가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내줄 때 전달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show 같은 경우는 이게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여준다는 말은 여기 있다가 자 저기 지나가는 차 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은 내가
그녀에게 지나가는 차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쓰는 거고 아까 te는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teach는요. 여러분 요것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teach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요 경우만 말씀드릴게요.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가르쳐주다.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가르쳐주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lend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도 빌려주다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펜을 뭐 현우에게 빌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쓰는 거고 그래서 특히 주의해야 되는 단어가 바로 lend 말고 borrow 하는 단어 있죠. borrow는 빌려주는 게 아니고 빌려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lend, borrow, lend, borrow 아시겠죠? 혀가 이제 뒤로 확 꼬여서 들어가니까 혀가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borrow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write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쓴다가 아니라 뭔가를 써서 준다 이런 얘기예요. 써준다. 아시겠죠? 나중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뭐 추천서를 써준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쓰는 건데 이런 write 말고도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read도 여기에 들어가요. read는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읽어주다.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아시겠죠? 읽어주다. 그 다음에 pass라고 하는 단어는 건네주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단어들 말고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특히 to를 갖고 얘기하는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for 개념하고 같이 병행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write 같은 경우가 그냥 써서 뭔가 써준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러브레터라면 그 사람의 뭔가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뭔가 달콤한 말들을 해줘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때는 to를 쓰는 게 아니라 for를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까지는 우리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to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간접 목적 앞에 전치사 for를 쓰는 동사는요. 요거는 약간 특징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for라는 단어를 처음 들을 때 우리가 무슨 뜻으로 많이 하냐 뭐뭇을 위해라는 뜻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그 상대방에게 뭐를 주기는 주는데 뭔가 성의를 들여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이 조금 필요할 경우에는 보통 for를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make나 buy나 get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좀 더 동사를 더 쓸게요. cook, 그 다음에 find 이런 단어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자, 세린이의 남자친구가 세린이를 위해서 꽃을 사주려고 해. 근데 잘 생각해봐. 그냥 꽃을 있는 걸 그냥 툭 주면 오다 주었다 츤데레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꽃을 알아보러 가게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게를 가는데 시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꽃을 사려면 돈도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buy는 for를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make 같은 경우도 뭔가 인형을 만들거나 선물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 선물을 사기 위한 선물도 필요하고 선물에 대한 포장지도 필요하고 그걸 또 살려고 하면 또 어딘가 갔다 와야 되잖아요. 인터넷 주문하는 시간 그래 그것도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for를 쓴다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cook도 마찬가지죠. cook도 어떤 경우에요. 뭔가 요리를 할 때 하다못해 냉동식품을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자 너를 위해 준비했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쿡에 요리해준다는 뭔가 재료를 들여서 당당당당 해가지고 맛도 보고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들 부모님이 다 그렇게 쿡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찬 투정 부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ind는 뭐냐면은 세린아 저쪽에 휴지 좀 가와. 근데 휴지 여기 있어요. 이러면 그냥 to거든요. 그냥 give 돼요. 근데 선생님 저 찾아올게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저쪽 화장실까지 갖고 오는 거야. 자, 여기서도 지금 시간이 걸렸죠. 만약 화장실에 휴지가 없으면 또 3층까지 내려갔다 와야 돼.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걸 얘기할 때 find 뭐뭇을 위해 찾아주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여기 있네 하고 이제 갖다 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MBC 개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쌤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요거는 시간과 노력과 돈이 필요할 때는 보통 for를 쓴다. 요건 이해를 위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of를 쓰는 경우에는 of가 뭐뭐에 관하여라는 그런 뜻도 있기는 한데요. 뭐뭐에게라는 뜻도 있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단어는 누가 들어가냐면 ask가 이렇게 들어가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ask 말고도 어떤 단어를 쓸 수 있냐면은 뭐 inquire라든지 뭐 demand라든지 이런 거를 쓴다라는 것도 어느 책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ask는 뭐 묻다 질문하다 요 정도에서만 해결을 할게요. 뒤에 나오는 것들은 나중에 조금 더 중상 올라가서 이제 더 디테일하게 배울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요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요까지 이제 설명을 다 했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조금 접근해 가지고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요 기본 문제 한 번만 볼게요. 자, 1번. 그 가수의 음성은 아까 내가 뭐랬죠? 사운드라는 표현으로 쓰려면 앞에 어떤 소리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가수의 음성은 뭐뭐하게 들린다. 그러면 해석은 아름답게 들린다. 우리나라 말로는 아름답게 들린다가 맞는데 얘 생긴 꼬라지를 보시면은 사운드가 아까 감각동사였잖아요. 그러면은 뒤에는 형용사 단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답은 beautiful이 되는 거예요. beauty는 아름다움이란 명사고 beautiful은 ful이 들어갔으니까 아름다운 하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 얘는 ly가 들어갔으니까 부사가 되는 거고 아시겠죠? 다음 두 번째 A Canadian teacher taught English. 자, 한 캐나다 선생님은 영어를 가르치셨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얘기니까 teach는 아까 누가 들어갔었죠? to가 들어가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가르치는 것도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해가지고 이제 준비 세팅 뿅 이렇게 하기 때문에 for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경우에 따라 그럴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울 때는 보통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갑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요 뒤에 문제들은 주구리장창 쭉쭉쭉쭉 나오는데요. 한 문제들만 볼게요. 자, your sneakers look 했습니다. 너의 운동화는 보인대요. 어떻게 보여요? 새롭게 보인다. 근데 아까 해석은 뭐뭐 하게라고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 단어 뒤에는 형용사라는 거 잊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new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나는요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습니다. ask a favor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아까 봤었던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꿨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전치사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동사는 바로 ask예요. 그럼 ask를 쓸 때는 a favor 쓰고 여기 누가 들어가야 되죠? 오케이, of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루이스는 나에게 몇 개의 파일들을 이메일로 보냈다. 사실 이메일로 보냈다 하는 말이 뒤에 있으니까 얘는 지금 중요치 않은 겁니다. 자, 그럼 똑같이 가볼게요. 루이스는 보냈다 몇몇 파일을 그러면 나에게 보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누구누구에게 보낸다라고 얘기할 때는 있는 거 그냥 툭 하고 보내는 거라 그랬으니까 여기 뒤에는 전치사 누구를 쓰고 오케이, to를 쓰고 그 다음에 me는 그대로 따라와 주면 되는 거. 요렇게 자리 바꾸는 문제니까 요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론은 빗속에서 춥다고 느꼈대요. 자, 일단 론은 느꼈다죠. 느꼈다. 자, 잘 보세요. 우리나라 말이 지금 뭐 감각동사 여러분들 지금 동사 원형만 했다고 해가지고 동사 원형만 그대로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말에서 느낀단지 느꼈단지 아니면 느낄 것이단지 그거에 따라서 동사 형태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느꼈다니까 과거형이죠. 그럼 과거형이니까 feel의 과거형 뭐를 써야 돼요? 옳지, felt를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 felt 뒤에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형용사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hold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너스로 3번 하나만 더 할게요. 엠마는 나에게 그녀의 공책을 빌려주었다. 자, 엠마는 빌려주었대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칸막이를 보니까 그러면 빌려주려면은 빌려받을 사람이 필요하니까 나에게란 말 한번 넣어볼게요. 자, 넣었어요. 그 다음 그녀의 공책이 지금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her notebook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보니까 칸이 한 칸 남았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거는? 뭐 한 개를 더 늘려야 되겠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넣어야 돼요? 칸 수를 잘 보세요. 그러면 그녀의 공책을 칸는 말을 한번 넣어볼게요. her notebook 요렇게 넣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나에게 이랬죠? 그러면 아까 전치사 누가 들어가요? land는 그렇지 to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to me 이러면은 칸이 딱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형식에서 뭐뭐에게 뭐뭐를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칸수가 안 맞네? 그러면 자리 바꿔야 되나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됐죠? 자, 그래서 요 12쪽에 대한 개념 설명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